오늘은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지루할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년 전쟁인데요. 저와 함께 1300년대 유럽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100년간에 걸친 백년 전쟁. 이름부터가 벌써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전쟁 딱 100년 동안 싸운 게 아닙니다. 1337년에 시작해서 1453년에 끝났으니까 계산해보면 무려 1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00년하고도 16년이나 더 싸웠어요. 무슨 원수지간이었길래 무려 3대에 걸쳐 그 기나긴 전쟁을 치루었을까요? 물론 116년 동안 매일매일 칼싸움을 한 건 아니에요. 싸우다가 돈 떨어지면 휴전하고 흑사병 돌면 도망갔다가 왕이 죽으면 잠시 쉬고 이렇게 싸우다 쉬다를 반복한 기간을 다 합쳐서 백년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싸웠을까요? 단순히 땅 좀 더 차지하려고? 아니면 왕이 성격이 나빠서? 오늘은 그 전쟁의 시작점, 도대체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긴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당시 두 나라의 스펙부터 비교해봐야 해요.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대등한 라이벌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4세기 초반 이 전쟁이 시작될 무렵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당시 프랑스는요, 유럽 최강의 슈퍼파워였습니다. 인구는 2천만 명이 넘었고 화려한 기사 문화의 중심지였죠.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아요. 반면에 잉글랜드는 어땠을까요? 인구는 프랑스의 5분의 1도 안 되는 3,400만 명 수준. 경제적으로는 프랑스의 양털이나 파는 약간 촌스러운 변방국가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프랑스가 야 덤벼 하면 잉글랜드가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깽깽해야 할 판인데 이 잉글랜드가 겁도 없이 프랑스한테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왕좌의 게임, 즉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주 족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거든요.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던 카페 왕조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왕들이 줄줄이 아들을 못 낳고 죽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왕인 찰을 4세마저 아들 없이 사망해요. 왕조의 대가 끊긴 거죠. 이때 프랑스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음 왕 누구 시키지? 여기서 두 명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기호 1번 필리페 6세, 죽은 왕의 사촌 형입니다. 프랑스 토박이 귀족이죠. 기호 2번 에드워드 3세, 죽은 왕의 조카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사촌보다 조카가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드워드 3세가 바로 당시의 잉글랜드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프랑스 공주였거든요. 에드워드 3세가 주장합니다. 야, 촌수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내가 왕 아니냐? 내 몸에 프랑스 왕가의 피가 흐른다. 하지만 프랑스 귀족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잉글랜드 촌놈이 우리 위대하신 프랑스의 왕이 된다고? 절대 안 되지. 결국 프랑스 귀족들은 자기들 편인 사촌경 필리페 6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참았어요. 아직은 말이죠. 왕위 문제로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땅 문제입니다.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프랑스 남서쪽에 기엔이라고 불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와인이 끝내주게 맛있는 동네예요. 보르도 와인 아시죠? 거깁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 프랑스 땅의 주인이 잉글랜드 왕이에요. 아주 옛날 결혼을 통해 잉글랜드가 가져갔거든요.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중세식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에서는 왕입니다. 짱이죠? 그런데 프랑스 땅 기엔 지방에만 오면 프랑스 왕의 신하, 듀크가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에서는 왕관 쓰고 폼잡다가 프랑스 왕 필리페 6세를 만나면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프랑스 왕 필리페 6세는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툭하면 시비를 겁니다. 어이 에드워드, 너 내 신하잖아. 세금 좀 더 내. 야, 니네 지방법원 판결 마음에 안 들어. 프랑스 파리로 와서 재판 다시 받아. 이러니까 에드워드 3세는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정도인 거죠. 내 땅인데 왜 내가 간섭해? 하면서요. 이 기엔 지방은 양국 갈등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왕위 문제로 자존심도 상했고 기엔의 땅 문제도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 플랑드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당시 유럽의 경제 수도였는데요. 모직물 공업이 엄청 발달해서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 플랑드르와 잉글랜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양털을 깎아서 수출하면 플랑드르가 그걸 사다가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욕심을 부립니다. 저 플랑드르 저거 돈 좀 되겠는데? 우리 프랑스가 통제해야겠어. 프랑스가 플랑드르 상인들을 탄압하고 잉글랜드 양털 수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건 에드워드 3세 입장에서 왕위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될 판이거든요. 아니, 남의 밥줄을 끊어? 이건 못 참지. 결국 상황은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1337년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선언합니다. 내 신하 에드워드가 말을 안 듣네. 벌칙으로 잉글랜드가 가진 프랑스 땅 전부 몰수한다. 뺏어. 그러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가 기다리던 듯이 맞받아칩니다. 뭐? 몰수? 웃기지 마라. 야, 나 사실은 아까 말 안 했는데 가짜 왕 필립, 너 내려와. 오늘부터 내가 프랑스 왕도 겸직하겠다.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 왕실 문장에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백합 문양을 떡하니 박아놓고 프랑스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의 기사도와 활,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이 얽히고 설키는 116년의 대장정, 100년 전쟁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잉글랜드가 아주 불리해 보였습니다. 덩치도 작고 인구도 적고 돈도 없으니까요. 프랑스 귀족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저 촌놈들이 감히. 하지만 역사는 반전이 있어서 재미있는 법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약체 잉글랜드가 어떻게 그 거대한 프랑스 기사단을 박살냈는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설의 무기 장공과 함께 크래시 전투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